자, 459번. 그러니까 식을 복소수가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지. 그러니까 첫 번째가 그 위 앞에 있는 거. 그냥 거듭 제곱 직접 해보면 모양 반복되는 거 있죠. 걔네들하고 두 번째가 459번 같은 거. 어떤 관계식 딱 주고 이걸 만족하는 뭐 복소수를 구하시오 이런 거. 그러니까 웬만하면 459번 같은 이런 복소수 구하는 거는 z에다가 a 플러스 bi를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a 플러스 bi를 언제 집어넣을 거냐 이거지. 그러니까 모양을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나서, 알았어? 보기 좋게 정리를 하고 나서 이제 대입을 해야지. 이거를 그냥 막 대입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주어진 식도 보니까 막 분모에 z 있고 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분모 분자에다가 양변이죠. 양변에다가 그냥 z를 곱해. 그지? z를 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입을 해야 되겠죠. a 플러스 bi를. 이해되지? 그런 식으로 가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형태가 이제 그느드 문제예요. 460번부터 있는 거. 네. 근데 460번에 있는 애는 많이 보던 거 아닌가? z제곱 플러스 1분의 z가 실수다. 알았지? 근데 이게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복소수가 실수일 때 1번으로 쓰는 게 뭐라 그랬어? 어떤 복소수가 실수다. 어떤 복소수 얘가 실수다. 그러면은 켤레 복소수랑 자기 자신이 같다라고 식을 세우라 했지. 알았어? 식 하나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이거 한 다음에 정리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형태여야 돼.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z 제곱 플러스 1분의 z 얘가 실수니까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게 얘를 전체를 바한 게 뭐야? z제곱 플러스 1분의 z하고 똑같다 이거지. 알았어? 그다음 이 바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얘가 다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z바의 제곱 플러스 1분의 z바 이게 같다. 그리고 서로 크로스해서 곱하는 거지. 그지? 곱셈하면 어떻게 되냐? z바의 제곱 플러스 1에다가 얘랑 곱하면 되죠. 그 다음에 얘랑 곱해요. z바의 z 제곱 플러스 이렇게. 여기서 뭔가 모양이 만들어지면 그거 가지고 하고 이게 정 모양이 안 나온다면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돼? a 플러스 bi 얘도 마지막에 최후의 수단에 a 플러스 bi 넣는 거야. 근데 하는 데까지 해보고 자 이거 넘기면 어떻게 돼요? 이게 모양이 봐봐. 근데 웬만하면 이걸로 돼. 거의 100%는 아닌데 웬만하면. 왜냐면 얘가 진짜 더러운 모양 아닌 이상 이게 생각해봐. 모양이 똑같잖아. 기본적으로 모양이 똑같지. 하나가 바로 바뀔 뿐이지. 그러니까 얘네들을 항상 대칭 형태로 나와. 그지 않냐? 모양이 패턴이 비슷하지. 하나 있고 제곱 더하기 1 있고.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넘겨보면 공통 인수가 대부분 생겨요. 넘겨. 이거 넘겨. 그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z 있고요. 마이너스 z 바가 나와요. 이렇게. 됐지? 그러면은 묶으면 어떻게 돼? z 바 z로 묶으면 얘는 z 바 마이너스 z에다가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에 이거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두 가지 나와. 뭐야? z 바 마이너스 z 하고 z 바 z에다가 이제 또 덤벙대지 말고 빼기 1 해. 알았지? 그냥 또 해가지고 이게 0이라고 한다. 이렇게 두 가지다. 문제에서 보통 이런 경우 z가 실수가 아니라고 하거든요. 있냐 이게? a, b가 0이 아닌 실수야. 자, 허수 부분이 0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z가 실수가 아니라는 거지. 근데 이거를 이 형태가 대부분 그 말이 들어있어. 대부분이. 그러니까 대부분이 들어있는,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조건이더라라는 것들은 조심해야 돼. 왜냐? 그거 빠지면 문제가 달라지거든. 있을 줄 알았어요. 이거 절대 안 돼요. 있는 줄 알았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풀어야지. 지금 여기에 z의 a, b가 0이 아닌 실수란 말이 없잖아. 그냥 실수라고 있으면 얘가 0이 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알았어요? 조심하세요. 두 가지. 뭡니까? z랑 z바가 같던가 또는
그치? 요게 1이든가. 근데 이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0이 아니라 했으니까 얘가 절대로 같아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 근데 요거 외우고 있죠. 뭡니까? a제곱 요겁니다. a제곱 플러스 b제곱 1이에요. 그죠? 요거 관계. 이런 관계를 해놓고 들어가야지 그네들을. 알았어? 이해됐죠? 예, 요거는. 그러니까 직접 집어넣는 건 이게 안 될 때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될 때. 알았어? 그 61번도 마찬가지고. 자, 근데 여러분들 그 61번의 기억 같은 경우는 이걸 설마 다 넣을 건가? 이거 묶어줘요. 알았어? 묶어집니다. 이거 곱셈 공식 할 때도 해봤을 텐데 이거 두 개씩 묶어봐. 인수분해 할 때 나오잖아. 두 개씩 묶어보면 인수분해 돼요.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니은은 방금 했던 대로 똑같이 해봐. 그지? 니은 모양이 어떠냐 지금? 니은 모양 방금 우리 했던 거랑 똑같은 모양 아닌가요? 그죠? 분모 문제 뒤집혀 있는 모양일 뿐이잖아. 그지? 방법 똑같지? 정리가 되면 약간 이런 비슷하게 나오겠죠? 거의 같아질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62번은 넣어야죠. A 플러스 BI라고 세팅을 해놨으니까 넣어야 되고, 그지? 대입해서 봐야 되고. 그게 서로 같아야 된다 그랬잖아, 그지? Z랑 Z 바에다가 2-i분의 1 플러스 2i 곱한 게 서로 같다 그랬으니까 이거 넣으면은 AB 나오고 항등식으로 그러면 Z가 나올 테니까 기억은 뭐 확인하면 돼? Z 제곱이 순허수가 되는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지? Z 제곱이 순허수. 디귿 같은 거만 계산 조심하면 돼. 근데 가끔은 이제 이런 거 이제 잘 풀 줄 아는 애들은 이제 잘 푸는데 한 번씩 계산 미스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 밑에 463번은 외우지 않았니 이제?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3i 1 뿔마 루트 3i 특히 이제 뒤에 3차 방정식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친구들은 요거 더 외워야 되겠죠. 왜냐면 이게 오메가로 등장해가지고 방정식의 근으로 나오는 게 3차 방정식 근이고 여기서 여러분들 지금 이 단원에서는 뭐야? 얘 거듭 제곱해서 그지? 세제곱해서 직접 세제곱을 해가지고 원래 1이 되는 걸 찾는 게 의도야. 알았지? 그러니까 직접 세제곱을 바로 안 하잖아. 알지 이거? 그러니까 2분의 1 뿔마 루트 3i 가운데 뿔마는 의미 없다. 뭐가 포인트냐면 여기 숫자. 여기가 1이냐? 그지? 여기가 마이너스 1이냐? 알았어? 요거 그죠? 이게 x였을 때 방정식의 근이 이거다. 그러면 이제 3차 방정식이고 어떤 복소수가 이거다. z다. 라고 하면 그냥 복소수 파트인 거야. 그리고 이제 방정식 파트에서는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 3차 방정식이잖아. 그러면 어차피 얘 근 중에서 허근이 여기서 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조금 미묘한 차이인 거야. 어차피 다 알아야 되는 게 2차 방정식과의 시험 범위였어도 얘는 어디서 나와? 여기서 나오지 궁극적으로. 그죠? 근데 여기다가 양변 얼마만 곱하면 x-1만 곱하면 이식 되거든? 그럼 이것도 3차 방정식이야? 그 차이지. 어차피 얘들은 다 외우고 있어야 돼. 그죠? 쌤이 외울 때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그래서 만약에 까먹었다 그러면 까먹었다고 해서 그냥 까먹었다고 해서 그냥 막 다시 맨땅에 헤딩으로 2 곱하고 마이너스 넘겨서 양변 제곱한 다음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알았어? 이 모양이 그러니까 루트 3i까지 다 기억나는데 이게 여기서 얘냐 아니면은 이거냐 헷갈리면 그때 응급처치를 어떻게 하면 돼? 근해 공식 생각을 해봐봐. 얘가 마이너스 1 나왔다는 게 무슨 말이야? 1차항 계수가 양수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얘인가 보죠.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지? 내가 이렇게 외우거든. 이렇게 외워요. 나는 기본적으로 머릿속에서 그 진짜 단순한 게 있죠. 그냥 딱 이렇게 이런 서랍이 있는데 서랍을 쏙 꺼내 가지고 탁 꺼내는 걸 잘 못해요.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못하고 못하니까 내가 그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외우면 좀 지나면 내가 헷갈릴 걸 스스로가 아니까.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합니다. 쉽게 기억하는 방법을. 알았지? 만약에 쌤이 그냥 단순하게 외웠다면 이거 수업하고 복소수 수업을 다시 할 때가 언제겠어? 또 여러분들 1년 후배를 만났을 때겠지. 아니 만약에 느그 만났을 때 복소수 처음 이제 겨울에 수업할 때도 지금 2학년들이 작년에 중간고사 보고 나서 그리고 한 거니까 거의 한 8개월 정도 그 사이에 복소수 얘네들 볼 일이 없었을 거 아니야. 만약에 단순히 외웠다면 그러면 쌤들도 전부 다 8개월마다 한 번씩 공부를 해야 돼요. 사람이 핫짓이니 이게? 공부 안 하는 애들 공부 시키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공부를 또 해야 돼. 늘 공부를 하겠지만 이런 기본적인 거를 계속 반복 공부하는 건 없지. 알았어? 그럼 계속 하면 할수록 약간 체득이 된다 그러지. 습득 말고 체득. 이런 단어 들어봤나? 체득은 몸체자인데 체득은 몸이 기억한다. 정말 습득이란 체득은 좀 달라요. 습득은 알게 된 상태를 습득이라고 하는 거고, 체득은 알게 된 다음에 그걸 진짜 완전히 몸에 익히는 거야. 그러니까 몸이 기억하는 거지. 나도 모르게 니네 곱셈 공식이 튀어나오는 거, 자기도 모르게 근해 공식이 튀어나오는 거, 응? 그런 것들 니네 체득된 거 많아.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것도 있지만 이런 애들도 당연히 부호도 헷갈릴 거거든. 그러면 이제 쌤을 꺼낼 때 이렇게 꺼내거든요. 나도 지금도 그래야 내 머리가 스트레스를 안 받지. 뭐하러 달달달. 만약에 어느 날 헷갈려. 그럼 나도 막 직접 해보고 그런 짓을 왜 해? 그지?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데. 알겠어? 네. 그러니까 쌤이 기억했던 방식대로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 니네가 봤을 때 특히 수학상은 계산이 오래 걸리는 게 있어. 근데 그거는 하면 할 수 있어로 하면 안 돼. 왜냐면은 풀 수 있는 애도 시간이 오래 걸리면 그 시간에 못 풀거든. 알았어? 이해됐지? 그러니까 어제 쌤이 2학년 애들 똑같이 이제 이거 고생이 스텝 3 중에 거기는 전부 다 그 모의고사 기출 중에 수능 기출들이 들어있지. 수원부터는 거기 중에서 하나를 이제 풀어주는데 내가 그랬거든. 야, 이거를 내는 학교도 있어. 근데 이게 30번 문제였거든. 근데 그런 거 보면 해설 우리 모의고사 보면 해설 주잖아. 그죠? 시험 보고 나면 해설 주지. 그지? 그 해설이 거의 그 큰 종이의 반 정도 되거든요. 만약 해설지로 나오는 애들은 물론 실제 풀 때는 그렇게 안 푸는데, 근데 그런 애들을 그러니까 시험에 실제 나오면 그거를 제대로 그냥 원래 수학을 잘해. 근데 그 부분을 공부를 안 했어. 그 문제를 처음 봐. 그럼 걔는 모의고사를 볼 때 제일 어려운 문제 있지. 주관식 어려운 문제. 그거를 만나는 느낌일 거야. 학교 시험 볼 때. 그거 하나 푸는데 3분밖에 없는데. 맥시멈 3분밖에 없는데. 그 차이지. 경험을 해본 애들은, 걔보다 수학을 좀 못했어도 경험을 해본 애들은 그 녀석 그래프가 복잡하거든. 걔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설명을 듣고 배웠을 거 아니야. 그럼 시작할 때 어떻게 돼? 시작이 다르지. 왜냐면 처음 본 애들은 그 문제를 보고 다 분석을 해가지고 야, 이게 무슨 말이구나 한 다음에 하나씩 케이스별로 다 해봐야 돼. 이게 위로 볼록일 때는 되냐, 우리 이차함수 그런 게 있잖아. 막 위로 볼록일 때 되냐, 아래로 볼록일 때 안 되냐, 뭐 다 따져보잖아. 근데 그걸 설명을 들어본 애들은 되는 애가 어떤 모양인지를 배웠거든. 그럼 어때? 그것부터 그리고 시작하겠지. 이해됐어? 시간이 반도 아니고 3분의 2가 줄어요. 3분의 2가 이게 실제 해야 되는 게 날아가는 거. 3분의 1만 투자하면 답이 나와. 그래서 고난도 문제를 경험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이거는 계산이 복잡한 건 아닌데 해석이 어렵다. 그런 애들은 딱 봤을 때 아, 이건 이렇게 풀었었어 라고 하면 넘어가도 돼. 이거 내가 공부하는 방식이야. 넘어가도 돼. 근데 이거 해봤는데 하고, 근데 머릿속에 기억에 남았을 거야. 계산이 복잡했더라 하는 거는 풀어봐야 돼 다시. 알았어? 그러면 시험 직전에 막바지에 다시 오답을 할 때도. 알겠지? 그런 차이가 있어. 까다로운 문제를 그냥 해봤다 안 해봤다로 구분하시면 안 되고, 해본 것 중에 아이디어가 어렵다, 계산이 복잡하다로 나눠야 돼. 알았어? 아이디어가 어려운 건 니네가 해석이 됐으면 스킵해도 되는데 계산이 복잡한 건 그래도 해봐야 돼. 알았지? 시간이 오래 걸릴 거거든.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요. 쌤이 그거는 문제 골라줄 테니까.
자, 564번 보면은 요거는 자, 최종 마무리.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걸 다음 주에 또 그 말할 것 같은데. 얘는 어떻게 정리했었냐면 일단 모양이 여러 가지 있었죠. 그런데 먼저 해야 되는 게 F 안의 모양을 이쁘게, 그러니까 차수가 지금 2차니까 얘를 낮춰야 돼. 근데 그 전에 해야 되는 게 뭐였어? 그 전에 기본 세팅. 아니 요리를 하려면 뭐 재료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은 0이야. 그죠? 이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만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고? 알파를 넣. 그러면 베타도 같이 넣든가 그냥 베타도 똑같이 이렇게 되겠구나 생각하든가. 또 얘보다 중요한 게 뭐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세팅을 해. 왜? 얘는 알파를 베타로, 베타를 알파로 바꿀 수 있는 도구거든. 알겠지? 됐죠? 그러면은 f의 알파 제곱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f의 먼저 알파 제곱을 삭제하려면 여기 써 있잖아.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3은 그게 뭐로 돼 있냐? 2베타 플러스 5. 차수가 낮춰졌지?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야? 종류를 통일해야죠. 오케이? 종류 통일. 종류 통일을 여기가 아직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가 베타로 좀 더 쉽게 되면 여기를 베타로 바꾸든가 아니면 여기를 알파로 바꾸든가 둘 중에 하나 하세요. 그거는 이 근과 계수 관계에 따라 달라요.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됐지? 그러니까 쌤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2알파고 여기를 최대한 결국에는 마지막 최종 목적이 뭐야? 이렇게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알파나 베타 꼴로.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보면 넘겨가지고 알파에다가 베타 넣어가지고 베타로 통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치환하든가 해도 되고 또 하나는 여기를 알파로 바꾼 다음에 치환해도 되고 알겠지? 그런 식으로 가는 게 기본. 또는 이제 어떤 경우도 있냐면 뭐 얘랑 얘 차이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두근의 곱을 잘 안 쓰죠. 네, 왜요? 두근의 곱은 언제 쓰냐? 알파가 뭐하고 똑같아? 베타분의 3이지. 분모일 때 주로 쓰거든. 지금 분모 안 보이잖아. 그죠? 근데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곱이 1일 때는 많이 써요. 왜? 그냥 역수 관계니까. 알았지? 그러니까 분모 형태가 나오면은 저렇게 역수로도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런 형태들은 복습하는 김에 한번 해본 거. 알았지? 그러니까 아예 그냥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이 이 자체가 그냥 이렇게 치환하는 방법이 있고 아예 그냥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해. 그냥 아싸리 알파 제곱이 x 자리에 그냥 들어갔다고 보는 거지. 알았어? 아예 그냥. 쌤 예전에도 한번 이렇게 설명해 줬을 거야. f의 알파 제곱을 그러니까 이거는 뭐부터 한 거야? 제곱을 1차로 바꾸고 이제 종류를 통일하는 거지. 이게 두 번째 방법은 종류를 통일을 하고 나서 이제 해석을 하는 거거든. 일단 종류가 다르잖아. 두 번째 방법은 이 베타를 알파로 바꿔요. 그럼 베타가 뭐야? 마이너스 2 알파 플러스 5지. 그래서 이런 느낌. 자, 마이너스 4 알파 그 다음에 얼마요? 플러스 1 이렇게 된다고. 알았어? 이렇게 된 다음에 알파 제곱을 1차로 그러니까 똑같아요. 알파 제곱을 1차로 바꾸든가 아니면 여기 안에가 그러면 이게 덧셈이 되니까 또 치환해야 되니까 이렇게 바꿔야 돼. 여기를 제곱으로 바꿀 수도 있어. 알았지? 그런 이야기는 여기서 왜? 알파 땡큐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오케이 됐지? 이렇게 된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를 제곱으로 바꿀 수 있냐 이거지. 제곱으로 할 수 있겠어? 마이너스 2알파가 누구예요? 동그라미 친 거에서 알파 제곱 플러스 3입니다. 맞죠? 알파 제곱 플러스 4. 둘 중에 골라 쓰세요. 본인이 편한 걸로. 됐지? 그럼 모양이 어때? f의 알파 제곱은 알파 제곱 플러스 4가 됐어요. f t는 t 제곱 플러스 t 플러스 4꼴로 바뀌었어요. 그지? 알았어? 그럼 이 t가 누구야? 알파야? 알파 제곱이야.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방정식 x로 써도 돼. fx는 x 플러스 4 fx랑 x 플러스 4가 만나는
방정식의 근이 누구다? 알파 제곱이다. 그럼 당연히 그 짝은 누구겠어? 베타 제곱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둘을 근으로 하니까 어떻게 하면 돼? 여기서 근과 계수관계 쓸 수 있죠. 알파 이게 두 근인 거야. 이해됐니? 그럼 여기서 둘의 합은 뭐겠냐? 둘의 합은 저기서 갖고 올 수 있죠. 저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알파 제곱을 주인공으로 하느냐, 아니면은 1차로 바꾼 다음에 얘 자체를 t로 바꿔서 하느냐. 본인이 편한 대로. 오케이? 제곱 나왔을 때는 저건 골라 써도 돼. 진짜로 본인이 편한 걸로 하세요. 시험 볼 때 잘 쓸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569번. 약간 근이 정수거나 아니면은 뭐 개수들이 정수가 나오는 조건. 요거 하고 좀 쉽게 피곤하지. 두 양의 식은 알파 베타를 갖는다. 그러니까 일단 넘겨요. 넘겨가지고 식을 좀 정리를 하고 얘가 두 개의 양의 실근을 갖는데요. 그러면 양의 실근이니까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야? 두 양의 실근 서로 다르다는 말이 없긴 한데 두 양의 실근 나오는 조건이 뭐죠? 판별식이 그쵸. 두 양이니까 같을 수도 있어서 0보다 크거나 같고 또 두 근의 합이 0보다 크고 곱도 0보다 크다를 만족하면 일단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도록 하는 정수 A의 최소값을 필요가 하고. 그러니까 일단 이 식을 정리를 이렇게 넘겨가지고 정리를 한 다음에 그 조건들, 알았어? 가지고 부등식을 좀 만들어 보면 되고 판별식 쓰고 그 다음에 합이랑 곱 쓰고. 근데 그 정수 A가 뭐야? 저 A가 정수라고 그랬으니까 맞지? 그 최소값을 P라고 하고 그때의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뭐냐? A의 최소값을 P라고 하고 A가 최소일 때 그때의 그러니까 A를 최소값을 집어넣어야 돼. 알았니? A 값을 집어넣은 상태에서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의 최소값을 물어본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얘를 정리했을 때 식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x제곱 하고 마이너스 9x에다 넘어오니까 뭐야? 마이너스 9 플러스 a에 x겠지. 그리고 마이너스 5에다가 마이너스 b가 이렇게 되는데 얘가 두 양의 실근이가 어떻게 한다고? 일단 판별식 9 플러스 a가 b제곱 마이너스 4 ac가 그러면 4에다가 플러스하고 5 플러스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일단 해주고 쓸 일 생기면 나중에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합은 9, 그러니까 필요하면 쓰는 거야. 필요하면 쓰는 거고 9 플러스 a가 두 군의 합이죠. 두 군의 합이 0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돼요. 이미 a는 나와요. 그러면. 그지? 그 다음에 근데 여러분들 그건 해야 돼. 이 상태에서 곱이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b가 0보다 커야 되니까 b가 지금 마이너스 5보다 작아야 되거든. 이렇게 된 상태에서 뭐 예의상 a에다가 그 a가 얼마지? 마이너스 8이죠. 마이너스 8 넣고 이렇게 했을 때 말이 되면 되는 거야. 알았지? 근데 이미 뭐 양수니까 넣어버리면 양수가 되기 때문에 양수 나오고 그럼 여기가 넘겼을 때 그지? 양수된 조건만 만족하면 되지. 모순이 되진 않아요. 그거에 맞춰서 b가 결정이 되면 되니까. 근데 이미 잘 봐봐. 이미 b가 마이너스보다 작으면 여기서 얘가 지금 음수잖아. 맞지? 5 플러스 b가. 이거 음수기 때문에 넣었을 때 그때마다 얘가 결정이 될 수가 있지. 양수 되도록 숫자가 가능하잖아. 그럼 된 거야. 그랬을 때 P라고 하고 그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니까 P를 요거 여기 A에다가 얼마 집어넣고 마이너스 8 집어넣고 이제 어떻게 하면 돼? 근과 계수형기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예.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을 만들면은 이제 남은 게 문제가 누구야? B죠. B에 대한 어떤 식이 만들어지겠죠. 근과 계수형기 이용해서 그거 집어넣는 게 569번이고 뒤쪽에 여러분들이 푼 적이 있는 거는 넘어갈 거고 쉬었다가 뒤쪽 이어서 봅시다. 아니야. 간단해. 채점을 아직 안 했어. 지금 멀쩡하잖아.
멀쩡하잖아 지금. 난 사실 그날 끝까지 민재가 남아가지고 열심히 풀고 간 거에 대해 굉장히 감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푼 양을 보면 머릿속에 저만큼이 들어있구나 저 친구. 니네 시험지 이렇게 쭉 이렇게 봤을 때 답이 맞고 틀리고 떠나서 일단 뇌 속에 그만큼의 글씨가 들어있다는 게 일단 요걸로 손을 못 댄 애들만 따로 조져야지. 제가 따로 그 오디션 프로에서 합격자 발표하시 따로 제가 개별 연락을 드려서 예. 아니 그게 아니고 월요일에 학교 끝나자마자 학원으로 오라. 월요일에 학교 끝나자마자 학원으로 오라 이렇게. 쌤 멀어서 못 가요. 내가 데리러 가 막. 자 봅시다. 뒤쪽에 함수로 갈까요? 뒤쪽 방정식은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2차 함수가 좀 몇 개 있는데 그 스텝 2에서도 이제 어지간하면 우리 주간 테스트나 어쨌든 뭐 그런 데서 봤던 문제들까지 하면 거의 다 2차 함수도 이제 다 거기서 거기란 말이야. 니네가 기억을 하고 못하고의 문제지 처음 다루는 건 아니에요. 640번 별표하시고요. 네, 640번 별표하시고. 우리 애들도 이런 게 약한 친구들이 많아요. 이렇게 숫자 없고 알파벳만 나오는 거. 영어를 못해서 그런가? 아니면 영어는 잘하는데 적용이 안 돼서 그런가? 알파벳이랑 안 친해? 지금 이런 애들 만나면 기본적인 개념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2차 함수하고 직선이 만났다. 무조건 같다고 놓고 넘겨서 연립부터. 그러니까 mx 플러스 n을 다 넘겨가지고 는 0으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기억 니은 봤을 때 아니 뭐 제곱 빼기 4 곱하기 뭐 나오는 순간 무조건 뭐냐? 판별식 이야기겠지. 그러니까 기억 니은 이거 한 적 있어 우리? 똑같은 문제로. 그 다음에 이제 디귿만 신경 쓰면 돼요. 디귿만. 알았어? 그러니까 기억 니은은 모양이 딱 그래 보이지 않니? 니네가 두 2차 함수랑 직선 이 두 놈을 연립해서 식만 만들어 놔도 기억 니은 둘 다가 판별식을 뜻하는 거라는 거는 알 수 있어. 현재 이 그림에서 보면 뭐야? 두 근을 갖죠. 두 근을 갖기 때문에 판별식이 다 0보다 커야 되는 거고 디귿은 뭐냐면 그러니까 넘겼을 때 자 현재 지금 둘이 만나는 교점이 알파 베타인데 그림상으로 보면 알파하고 베타는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입니다. 그럼 두 근을 곱하면 부호가 뭐예요? 마이너스. 그 다음에 두 근을 더하면 이게 확실하게 축이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거기에 써 있어 문제. 그러니까 봐봐 그림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이대로 풀면 안 돼. 그 초딩들이야. 그런데 문제 안에 써 있어. 절대값 알파랑 베타 중에 절대값 알파가 더 크다고 써 있어. 그래서 그게 되는 거야. 알았어? 이 그림대로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절대값 알파가 더 크기 때문에 두 근을 더하면 음수겠네. 근과 계수의 관계로 판단하시면 기억 니은 디귿 해결이 됩니다. 그림과 같다는 것만 있으면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림과 같다에서 보면 원래 사실은 그런 문제는 없어요. 그림과 같다라는 말만 주고 끝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렇게 되면 둘이 만나는 교점, 그러니까 보면 둘이 만나는 교점이 잡혀 알파 베타 이런 것까지 다 해주는 건데, 그지? 그 근거가 이 그림에 있는 게 아니라 거기 밑에 단 해가지고 있는 그 식 때문에 있는 거라고. 알았지? 다 줄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자 648번 다 풀었잖아. 다 맞았잖아. 그지? 근데 쌤이 왜 이거를 하냐면 2차 함수와 직선이 3,2에서 접한다 그랬죠. 그죠? 3,2에서 접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니네가 풀 때 어떻게 하겠어? 둘을 연립하겠지. 그 다음에 얘네들이 판별식이 0일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또 얘네들이 3,2를 지나겠죠. 알았어?
그러니까 A하고 B라는 걸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연립했을 때 그러니까 이차함수랑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건데 연립했을 때 판별식이 0이다 와. 그 다음에 이 이차함수도 어디에 지난다. 이 점이 지금 투잡을 띄고 있는 거야. 직선 위의 점은 당연하죠. 넣으면 돼요. 넣어 보는 게 시간 낭비 아니야? 3콤마에 어디다 넣어야 돼? 이차함수에 넣어야지. 이차함수에 넣으면 성립을 해야 되니까 관계식에서 연립하면 나와. 그지? 시간이 없는데 어떡하지? 그럴 시간이 없는데 어떡하지? 서술형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얘와 시험 일주일 하면 또 아직 일주일 아니라고 또 발끈하겠지. 아직 일주일 아니라고. 10일 오케이. 10일 또는 뭐 9일 뭐 이렇게 이쯤 됐으니까 한 열흘 정도만 기억하고 폐기 처분해도 되는 내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기억으로 가자고. 벼락치기 알았나? 자, 얘가 여기서 접해요. 그러면 원래 오리지널 방법은 어떻게 된다고? x제곱 플러스 그죠? 여러분들 계산해 보면 이게 생각보다 금방 끝나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점 대입까지 해야 돼요. 넘겨가지고 x제곱 플러스 뭐예요? a-4의 x에다가 플러스 b-4는 0이 어머나 고마워. 이렇게 된다고. 얘가 지금 3을 중근으로 가져요. 그지?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할 수 있어. 얘를 하면 얘가 어쨌든 x-3의 전체 제곱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지? 이해됐냐? 오케이? 이해됐어? 왜? 아 원래가? 아 여기 이렇게 그 여기가 숫자 바뀌어요. 그지? 이렇게 해서 얘가 지금 중근을 뭘 갖는다? 3을 갖는다라고 하면 돼. 그러면 3,1을 넣지 않아도 되겠죠. 그지? 3,1을 안 넣어도 얘가 이미 어떤 방정식이 되는가 그러면? x-3의 전체 제곱이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알았지? 이해됐지?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면은 A랑 B가 바로 이거 전개했을 때가 숫자가 그지? 맞춰지겠지. 그죠? 그래서 요 정도 계산만 해도 돼. 한 1분까지는 아니고 몇 초 정도를 땡길 수 있는 방법은 이 직선의 기울기 얼마예요? 2죠. 그죠? 에? 그 말은 x가 3일 때 x제곱 플러스의 a-2의 x 플러스 b-3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 2. 기울기 2잖아. 2x니까 2란 얘기예요. 그지? 이 말인 거야. 이 3에다가 3에서 접선을 이렇게 쓱 그으면 이 기울기가 얼마? 2라는 뜻인 거지. 그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스킬이 있기 때문에 이거 오늘 처음 배우는 게 아니니까. 미분해봐. 불러. 이거 계수잖아.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그죠? 4x 미분하면 그냥 4예요. 그지? 근데 이게 기울기 뜻하는 거거든. x가 얼마일 때? 3일 때. 그럼 이게 2인 거거든요. 알았지? 이해됐어? 네, 이게 기울기 뜻하는 거야. 미분은 알잖아. 그지? 거기다가 니네가 3을 넣으면 3에서 접선인 거고 5를 넣으면 5에서 접선인 거야. 알았어?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별 차이가 없을 수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떤 이차 함수를 줬는데 기본 문제야.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7이라는 함수를 줬어. 알았지? 그럼 니네한테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인 접선을 구하시오. 그럼 어떻게 하죠? y는 원래는 어떻게 합니까? y는 3x 플러스 k라고 두고
얘랑 얘를 연립한 다음에 판별식이 0이 되게 완전 제곱식 되게 세팅을 하지. 그지? 이건 알고 있지 원래 방법은. 그잖아.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라고 이게.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3짜리인 이 직선 찾으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직선이 마이너스 3 마삼 플러스 k 이렇게 둘 거 아니야. 그럼 얘랑 얘랑 어때? 연립을 해가지고 판별식 0이다를 쓸 거 아닙니까? 넘기고 계산하겠죠. 미분 얼마? 기울기가 얼마라고? x 얼마야? 마이너스 4. 이때 그러니까 직선을 물어보면 방금 처음에 말한 대로 하시면 돼요. k만 구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때의 접점의 x좌표를 물어보잖아. 그럼 니네가 연립해서 판별식이 0이 되도록 한 다음에 그때의 중근을 찾아야겠지. x가 얼마야? 마이너스 4야. 알았어? 이거 만족하는 거 찾으면 돼. 이해됐냐? 그지? 이런 방법을 써도 됩니다. 할 줄 아는 사람은. 아시겠죠? 조금 더 빠르게 빨리 할 수 있고 객관식 풀 때는 자, 판별식 이용하고 하는 것들이 이게 지금 이렇게 숫자로만 다 나오면 금방 보이죠. 숫자로만 나오면. 근데 여기에 미정계수 껴있으면 식이 복잡해지지. 알았어? 미정계수 껴있으면. 그래서 의미를 설명을 해주는 거야. 사용을 해보라고. 만약에 정리하기가 너무 복잡하면. 알았어? 이 2차 함수를 여러분들이 미분하면 상수 날라가고 여기 1차는 계수 요거 나오고 얘는 2 떨어지고 하는 것들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걸 써먹는 건 이렇게 하는 거야. 얘를 미분을 해서 나오는 요 식은 무슨 뜻이냐? 이 아이는 그 2차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식이야. 그러면 니네가 0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필요하면 0 넣으시면 되고 10에서 접선의 기울기 필요하면 10 넣으시면 돼요. x 값을 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반대도 할 수 있어요. 접선의 기울기가 나왔을 때 x가 언제인지 어디서 접선의 기울기인지도 구할 수 있어요. 알았지? 이런 거 가끔 필요할 때도 있어요. 뭐 다음 일주일 동안 2차 함수 볼 때 쓸 일이 생기면 한 번씩 써보고 원래 방법을 알잖아. 그렇다고 니네가 일주일 동안 원래 푸는 저 방법을 까먹을 거 아니야. 까먹을 건 아니잖아. 지금 판별식이 0이다를 까먹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서 실전에서 쓰든 안 쓰든 한번 해보고 필요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다 최대 최소가 대부분이고 레벨 3로 가도록 합시다. 최대 최소 활용은 대부분 그 2차 함수에다가 직사각형 그리는 게 많아서 몇 개 빼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빼라 했고, 그 다음에 거기 자주 나오는 기출문제 중에 하나가 거기 698번 2차 함수 레벨 3에 698번 봐봐. (698번) 그 전에 96번 보자. 96번은 여러분들 이제 해석 될 거야. 이런 애들 이제 이거 절대값 자 x 플러스 5에 마이너스 x 플러스 5예요. 이거 지금 우리가 수학 하를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학 하에 나오는 건데 이거 그리는 거 그죠? y는 절대값 x 플러스 5 그리는 방법. 어떻게 그리더라? 절대값 x 어떻게 그려? 이거잖아요. 이거를 5만큼 올린 거야 이렇게. 알았지? 근데 그거를 안 주고 어떻게 준 거냐면 여러분들한테 아예 그냥 식으로 줬지. 그잖아. 똑같은 말이야. 잘 봐봐. 양수일 때는 x 플러스 5고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래. 그 말이 이 말 아니오. 수학 상이니까 이렇게 준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럼 V자 형태의 직선이겠지. 그러니까 얘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누가 움직여요? x제곱 플러스 k가 움직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원래 해야 되는 거 뭐냐면은 얘가 V자로 이렇게 되겠죠. 이게 x 플러스 5고 이게 마이너스 x 플러스 5지. 그 2차 함수가 들어와요. 2차 함수 들어와. 여기다가 얼굴 대는 거야 이렇게. 턱을 대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게 딱 각자 해봐. 거울 보고. 알았어? 거울 보고 해봐. 그러면 턱 이렇게 닿을 거 아니니 여기 닿니?
여기부터 닿니? 대단한 대단한 턱선을 갖고 있죠. 엄청난 턱선이 지금 거의. 거의 이건 조각이야 인간. 야, 그러면 얼굴 턱이 이렇게 했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게 곡선이 될 수가 없어. 이게 아무리 곡선이 이 부분 이게 아래로 볼록으로 이 참수를 자 a 값을 극강으로 키운 다음에 거의 접힐 수준으로 해도 곡선은 절대 여기에 먼저 닿을 수가 없어요. 이 직선 부분에 먼저 닿을 수밖에 없다. 알았지? 이유가 뭘까? 진짜 니네 생각했을 때 나중에 이제 수투할 때 보면 애들이 좀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데 수학은 계산으로 나와야 돼. 알았어? 진짜 선생님 정말 미친 듯이 정말 찔리면 피날 정도로 뾰족하게 이차함수를 만들면 이차함수가 결국엔 아무리 뾰족해도 여기가 어때? 곡선이지 않니? 그지? 그럼 그 친구는 여기를 먼저 옆에 안 닿고 여기 꼭지점 먼저 닿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야, 여기 접선 그리면 기울기 얼마냐? 0이거든요. 얘 기울기 0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 안 됩니다. 알았지? 그럼 무조건 여기 닿아요. 그러면 닿는데 이차 함수가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얘가 이렇게 오겠지. 그지? 이렇게 오겠지. 그러면은 얘가 올 때 이렇게 해서 점점 해서 닿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접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거 전까지는 안 닿았을 거. 그다음 그 밑에는 어떻게 돼? 몇 개 됐어? 4개겠지. 아니야? 그려봐라. 4개잖아. 그 다음에 꼭지점 닿을 때 몇 개요? 또 3개. 그렇지.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니? 더 내려오면 그 다음부터 계속 2개겠지. 죽을 때까지 2개겠지. 알았어? 그럼 이 중간, 이 혼돈의 이 중간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죠? 그러면은 언제부터 그런 혼돈이 시작됐어? 2차 함수가 이렇게 쭉 0이었다가 언제? 접하는 순간이 딱 왔을 때부터 이제 시작된 거지. 맞냐? 접하는 순간 무슨 말이야? x제곱 플러스 k하고 x 플러스 5로 해도 되죠. 어차피 대칭이니까. 오케이? x제곱 플러스 k하고 x 플러스 5가 서로 만났을 때 어때야 돼? 접해야 된다고. 근데 판별식을 써도 되고 아니면 그냥 완전 제곱식을 만드셔도 돼요. 그잖아. 아니 어차피 판별식이 영향이 말이 뭐야? 넘겼을 때 이거를 이렇게 만들면 이 친구가 어떻게 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니네 중학교 때 배운 대로 요거 완전 제곱식 만들어봐 이 말하고 똑같은 거지. 못하면 우주 떠나야지. 그치? 알았어? 근데 그때 x값이 필요해.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그럼 바로 2분의 1 되는 거야. 그치? 또 미분하면 얼마야? 기울기 얼마야? 이 기울기 얼마니? x 얼마니? 2분의 1인 거라고. 알았어? 그러면 2분의 1 넣으면 여기다 넣으면 k 나오잖아요. 같다. 같은 말이야. 어차피 이거 만들 때 k 나와요. 알았어? 그러면은 이때 완전 제곱식인 거 가지고 k 값을 구하면 그 k일 때 딱 2개가 되기 시작했지. 그럼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라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그 k가 얼마야? k가 얼마야 이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k 마이너스 5가 0이 얘가 지금 판별식 0이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나는 접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값이 필요한 게 아니라 k가 필요하다는 사람은 완전 제곱식이 아니라 판별식으로 하는 게 빠르겠죠. k를 찾는 방법은 판별식이 빠를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접점을 찾을 때는 완전 제곱식으로 가시고 그럼 얘는 어떻게 돼?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면서 그지? 이렇게 가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어떻게 나는 이게 더 편하다. 그래서 2분의 1일 거 아니야. 그럼 2분의 1 해가지고 여기 뒤에가 상수가 뭐가 돼야 돼? 4분의 1이 되도록 세팅을 하면 되지. 그죠? k 마이너스 5가 어차피 4분의 1 되는 건 여기도 여기 똑같은 거니까. 그지? 그래서 k가 얼마? 4분의 20인 거야. 그러면 k 값이 주인공이 k인 거야. fk니까. k 값이 4분의 21 되기 전에는 이거보다 클 때죠. 그죠? 이 k가 이거보다 클 때야. 클 때는 개수가 몇 개였어?
0이었잖아요. 0. 0이었습니다. 0.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0. 알았니? 오케이. 그래프를 그리든가 함수를 나타내라 그랬으니까. 그럼 여기는 구멍을 뚫어야겠죠? K가 4분의 21일 때 개수 몇 개예요? 개수가 주인공이야. 2개야. 그럼 2가 되겠지. 알았어? 함수값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은 조금만 더 내려와. K가 4분의 21보다 아주 little bit 작아요. 이렇게. 몇 개야? 4개라고. 그치. 4개야. 4개야 계속. 언제까지 4개지? 여기 꼭지점 지날 때가 4개지. 근데 여기가 누구야? 0, 5야. 그럼 얘가 0,5 지나려면 K가 얼마야? 이게 0,5 지나려면 K는 얼마게? 5. 봐봐. 니네 무시한 게 아니라 봐봐. 얼굴에 타서 지금 대답 못할 줄 알았어 내가. 어? 멍한 거지 지금. 어? 아니 저게 K가 5까지. 5까지 내려가니? 5까지. 그죠? 5까지 내려가요. K가 5까지 내려가요. K가 5가 되는 순간 몇 개 됐다고? 3개만 요 정도 되겠다. 이 사이. 알았지? 그때만 3개였어. 바로 좀만 내려오면 바로 몇 개야? 2개. 좋아요. 2개. 평생 2개. 이렇게 그리시면 함수 FK를 제대로 그린 거고. 함수 FK를 표현하라 그러면 부등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안 그려도 자 이렇게 하면 돼. 어떻게 하는데? K가 5보다 여러분들한테 이게 더 익숙하겠지. 5보다 작으면 평생 몇 개예요? 2개예요. K가 5면 몇 개요? 3개고 K 값이 5에서 얼마까지? 4분의 21까지는 몇 개? 4개. 알았어? 이렇게 쓰면 돼. 그러면은 K가 딱 4분의 21 됐을 때가 아까 몇 개였냐면 2개였고 K가 4분의 21보다 크면 몇 개? 빵개. 이렇게 하면 FK가 나와. FK라는 함수가 지금 개수기 때문에. 알았죠? 그 다음에 FK 그래프와 2번 때문에 그래. 2번 때문에 그래프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끝내면 좋은데 괄호 2번 어떻게 돼 있니? 그러니까 고1들한테 내는 이 문제 중에서 막 이걸 찾는 게 어려운 건 아닌데 2번은 보통 이제 수투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어떤 문제 흐름이거든요. 이렇게 함수가 이거 이제 불연속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주고 여기다가 또 다른 함수를 그려서 교점 개수를 찾는 거. 그러면은 두 가지를 물어볼 수 있지. 니네가 이거를 하나라도 삐끗하는 순간 이 문제 답은 둘 다 틀려. 왜? 여기다가 마이너스 5분의 1 K제곱 플러스 3 그러니까 FK니까 K가 X 역할이야. 여기다가 누굴 그려야 돼? 마이너스 5분의 1 K제곱 플러스 3이야. 마이너스 5분의 1 K제곱 플러스 3이면 어떻게 생긴 이차함수? 이거 이차함수잖아. K. 주인공 K. 요거 아니니? 그지? Y절편 얼마? 0,3. 그지? 3인 거지? 그러면은 Y축이 어디쯤 있어? 5가 여기 있으니까 한 요 정도의 어딘가 있지 않을까요? 여기에? 그지? 그리고 이 이차함수를 위로 볼록으로 그려요. 그렸을 때 얘가 어디 지나는지는 X절편 찾으면 되겠지. 얼마야? 이거 X절편 얼마야? 마이너스 5분의 1 K제곱 플러스 3이면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15를 풀면 되고 K제곱이 15가 되는 거니까 K는 뿔마 루트 15 뿔마 루트 15 루트 15 어디쯤 있어? 여기 있죠. 근데 얘가 지금 어떻게 돼? 내가 그랬지 평생 계속 간다고. 이렇게 간다고 계속. 알았냐? 근데 나는 이 차함수 누굴 그려야 돼 지금? 위로 볼록인데 뿔마 루트 15 지나는 놈을 그려야 돼. 그지? Y절편 얼마야? 3이야. 별거 없어. 그지? 이건 왜 한 거지? 이게 이렇게 가면 재미가 없는데.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절묘하게 이렇게. 진짜로 실제로. 알았어?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문제를 만들면 이 내용의 테마는 되게 좋은데 이렇게 하지. 이렇게 이렇게 해줄까? 잘 봐. 응용을 해줄게. AK제곱 플러스 3 AK제곱 플러스 3이 A가 음수
A 음수 AK제곱 플러스 3이 이 FK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해야 문제가 이제 진정한 귀족과 평면을 나누는 문제지. 알았어? 방금 해봤지. 마이너스 얼마냐? 5분의 1? 걔로 해봤지.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기를 지나면서 2차 함수가 2월에 이렇게 점점 되지 않을까? 펴지겠지. 이렇게만 하면 돼. 그럼 이게 약간 휘어진 뭐 철판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얘를 점점 펼쳤을 때 교점 개수가 3개가 되도록 또는 2개가 되도록 하는 이런 식으로. 현재 몇 개예요? 교점이 2개죠. 양쪽 다 있으니까 점점 이렇게 펼치는 거야. 계속 펼쳐. 알았니? 이해됐어? 그런 식으로 개수를 정해주거나 할 거라고. 그럼 그게 되도록 니네가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하시면 돼요. 알았니? 이런 느낌. 그지? 만약에 3개가 되게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3개. 3개면 어떻게 지나가야 될 것 같아? 생각해봐. 이 상태에서 얘랑 만나는 교점 개수가 총 3개. 3개가 되고 싶어. 3개. 이쪽은 무조건 하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2개가 돼야 되는데 벌써 보이는 게 요걸 거야.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이렇게 해서 그럼 어차피 니네는 이 점만 대입하면 돼. 4분의 21,2만 여기다 대입하면 A값 나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알았어? 쫄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응용 문제는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알았죠? 그거는 이제 저렇게 만약에 A로 해가지고 할 거면은 그거에 맞춰서 또 문제가 숫자가 깔끔하게 나올 거야. 얘는. 그 다음에 698번으로 이제 갑시다. 698번 보면 지금 포인트가 뭐냐면 이걸 예전에 여러분들이 테스트에서 풀었어요. 예전에 좀 됐어요. 이거 한지. 괜찮아. 기억 못할 수도 있지. 가 조건 보니까 본능이 꿈틀거리지. F0은 F4. 이게 꿈틀꿈틀하지, 그지? 예. 봐봐, 그래. 속도가 빠르든 느리든 성장을 했잖아. 옛날에 F0하고 F4를 보면 F0, F4가 같나 보다. 끝났어. 이게 무슨 뜻이야? 같다고. 뭐 서로 생각했겠지. 내가 야 이게 무슨 뜻이니 그러면 같다는데? 속으로 대답했을 거야, 그렇지? 무슨 뜻이야? 그러면 아니 같은데 뭐가 뜻이 있어? 그랬겠지. 자 대칭축이 2예요. 대칭축이 2면 쌤이 지난 시간이었나 지지난 시간이었나 대칭축이 2일 때 함수값이 누가 나오면 이제 인수분해 형태로 식을 세우고 그게 아니면 그냥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그랬는데 함수값에 대한 정보가 옆에 f의 마이너스 2 더하기 f4의 절대값이 0이라고만 되어 있지 누구라고는 안 나와 있잖아. 그래서 일단은 완전 제곱식 형태로 대칭축이 2가 되는 형태 있지. 그렇게 한번 식을 세워서 시작을 해봐봐. y는 x-2의 뭐식 이렇게. 이런 느낌, 요거. 이런 식으로 먼저 생각을 해보자고. f의 마이너스 2가 근데 대칭축이 2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마이너스 2랑 f4랑 근데 자 f의 마이너스 2가 물론 직접 넣어도 된다. 여기다가 그냥 넣어도 돼. f의 마이너스 2가 f4랑 그냥 더해진 것도 아니고 f4의 절대값이랑 더해서 0이야. 그럼 생각을 해봐봐. f의 마이너스 2가 정체가 뭐겠니? 일단 부호부터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f4가 양수냐 음수냐는 떠나서 f4의 절대값은 그치? 때려 죽여도 0 이상이야. 그러면 f의 마이너스 2는 0 이하겠지. 그지? 그럼 둘 다 0이면 그래도 될 거 아니야. 근데 생각을 해봐봐. 둘 다 0이 되려면은 마이너스 2하고 4의 중간이 대칭축이 돼야 돼. 왜냐하면 이 함수는 대칭축을 기준으로 똑같은 거리에 있는 애들이 같은 값을 갖거든. 그러니까 이거 저울이라고 생각해봐. 알았지? 저 규민이 11시에 온다는데. 2학년 수업을 듣고 싶다는 건가? 뭐가 아야?
늦잠 잤죠. 늦잠. 그래서 대입을 해서 마이너스 2도 넣고 그럼 뭐야? 마이너스 2 넣으면은 마이너스 4에 제곱돼 가지고 16a 플러스 b 이렇게 해서 해도 되는데 일단 부호를 생각해 보면 f의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은데 0보다 그냥 작아야 된다는 거지. 알았어? 그럼 생각을 해보자. 자, 이차 함수를 그려볼게요. 이차 함수를 그렸을 때 일단 0보다 작은 값이 있으니까 x축과 만나는 교점이 두 개가 되겠죠. 얘가 x가 2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찍어 볼게요. 그럼 이 반대편 누굽니까? 4죠. 4냐? 6이죠. 6이에요. 그지? 그래서 둘 다 음수가 가능하냐? 하나가 양수면 무조건 하나가 양수해야 되냐는 이렇게 보는 거야. 이해됐지? 그죠? 그러니까 둘 다 0이 될 수 없는 거 알겠지? 왜냐하면 마이너스 2랑 6 이런 관계여야 둘 다 0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자, 확인됐죠? 얘는 음수라는 거 확실해졌고 F4가 문제잖아. F4가 양수냐 음수냐의 문제였지. F4 어떨 것 같아? 4가 어디 있어? 여기 있네요. 그려보니까 보이잖아. 2차 함수는 개형을 그리면 실제로 원래 이런 문제들을 보면 문제집 같은데 이제 풀이를 보면은 이게 F4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눠서 직접 숫자를 넣거든요. 그런 정신나간 짓을 하는 문제도 있어요. 근데 개형이 나올 때는 개형을 그리면 보여. 왜 안 되는지가. 그럼 서술형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리면 돼. 알았어? 그럼 여기다가 뭘 써주는 게 포인트겠냐? 쌤이 지금 여기에 나오지 않는 숫자 중에 여기다 적은 게 뭐가 있어? 6 있죠? 2차 함수는 x는 2에 대해 대칭이므로 f의 마이너스 2는 때려주기도 누구랑 같아? f의 6과 같아. 그죠? 그래서 f의 마이너스 2와 누가? f의 4가 동시에 0이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f의 이 마이너스 2는 음수다. 오케이? f의 마이너스 2가 음수면 f6도 음수니까 2차 함수는 다음 그림과 같다. 알았지? 그래서 그림 하나 그려주면은 따라서 f4도 0보다 작기 때문에 f의 마이너스 2 하고 뭐라고 해야 돼? 마이너스 f4는 뭐냐? 그죠? 음수 맞지? 아니 이제 여기다가 넣어. 이거 할 때 여기다 넣어 이제 넣어 여기다. 알았어? 숫자 이때 넣으라고. 뭔 말인지 알겠지? 숫자를 지금 넣으시면 돼요. 지금 F4의 절대값이니까 양수로 해가지고 빼서 넣으시면 돼. 이렇게 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3 그지? 마이너스 3이랑 6에서 fx의 최소값이 45다. 지금 쌤이 그려놓은 모양은 아래로 볼록 그림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아래로 볼록이랑 또 뭐 또 해봐야 돼. 위로 볼록도 해봐가지고 둘 중에 말이 되는 걸 골라주시면 돼요. 알았지? 현재 쌤이 그려본 건 뭐야? 아래로 볼록 형태지? 아래로 볼록으로 가정하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거 절대값 빼서 f의 마이너스 2 그럼 빼면 뭐야? f4지? 그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0이 될 수 있는가? 그게 말이 안 되면 이제 뭐 해봐야 돼? 위로 볼록도 해봐야 되겠지? 오케이? 위로 볼록이면 반대로 어떻게 되겠니? 위로 볼록이면 상황이 뒤집혀져요. 위로 볼록이면 마이너스 2의 위치가 이 교점보다 뒤쪽으로 밀려납니다. 아시겠죠? 뒤쪽으로 밀려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겠어? 6이겠지? 알았냐?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럼 두 개를 더했을 때 0이 되려면 어때야 돼? f의 4는 이번에는 양수해야 되겠지. 절대값이. 그러면 여기 있겠네? 말이 되는 게 있냐고. 이렇게 해야 돼. 알았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아까 쌤이 초반에 이야기한 대로 풀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이렇게 다 경우를 따져서 그때 시험 볼 때 하겠지. 근데 이거를 해본 사람은 숫자만 바뀌어도 개형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다고. 그럼 빨리 뭐부터 하겠어? 개형부터 그리고 판단하겠죠. 이거 봐봐. f의 마이너스 2가 f4랑 똑같아야 돼. 가능해? 불가능하다고. 그럼 빨리 아웃시켜야지. 근데 그거를 문제 풀 때마다 다 따지고 있으면 안 된다. 오케이? 예. 그래서 결국에 이 문제에서 698번은 포인트가 위로 볼록인 함수여야 된다. 왜냐하면 위로 볼록은 가능하죠. 얘랑 얘랑 더해서 어때?
0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음수인 거랑 양수인 거. 절대값이 똑같으면 되니까 이걸로 가시면 돼. 698번 아예 메모를 할 때 저 위로 볼록으로 해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소리가 왜 자꾸 나는 거야? 사운드. 알림. 그 다음 해봤던 문제들이 꽤 있고 713번 오늘 713번 까지만 할게요. 이것도 기출 문제거든요. 익숙해요? 학교 프린트 있는 거 아니야? 아, 중학교 때. 자, 맞아요. 예, 중학교 때. 이게 이 그림을 보고 이건 무슨 내용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 과목에 따라 다르거든. 쌤을 보자마자 코사인 법칙부터 생각을 했는데 이러면 안 돼. 알았어? 코사인 법칙부터 생각을 하는 수원을 떠올리면 안 된다고. 그게 편하긴 한데요. 그냥 우리는 피타고라스를 하도록 합시다. 알았죠? 피타고라스. 자, 일단은 네, 코사인 법칙. 진짜 이걸 피타를 써야 된다고? 좀 그런데. 야, 일단은 봐봐. 두 원이 지금 O2랑 O1이 움직여요. 크기가 변한다고요. 713번. 그지? 알았어? 근데 반지름이니까 어때? 길이들이 같은 애들이 존재할 거 아니야. 길이 같은 거 좀 표시를 해보시고. 그럼 반지름이 변하니까 O1이랑 O2 중에 하나 골라. 둘 중에 하나 반지름 골라. 그 A라고 하든 X라고 하든 I라고 하든 하나 골라. 알았지? 그 나머지 하나 뭐겠어? 그치? 그런 식으로 받을 거 아니야. O2든 O1이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 그림상에서 O1이 더 커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문제에서 누가 더 크다고 한 적이 있어? 그런 게 아니니까 서로 커졌다 작았다 할 거란 말이야. 알았지?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를 골라서 여러분들이 변수로 두시면 돼요. 알았어? 이해됐지? 뭔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 근데 이건 피타로식 세우는 게 나을 건데, 피타로식을 세우는 게 나을 건데 모르겠다. 막상 해봐야지. 이거는 내가 뭐 암산을 한 것도 아니고 3, 4, 5. 그럼 여기서 수선을 그어서 만드는 직각삼각형들은 전부 다 세변의 길이 비가 3대 4대 5다. 알았지? 제일 긴 놈이 5고 그 다음 놈이 4고 그 다음 놈이 3이야. 알았지? 오케이? 자, 요점하고 요점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림상으로 현재 여기서 이렇게 내리던가. 알았어? 그러니까 점이 만약에 이쪽으로 당겨질 수도 있긴 해. 근데 지금 보면은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점이 P하고 Q죠. 여러분들 얘네들이 지금 어떤 상황으로 만나야 되냐면 이렇게 돼야 돼요. 그죠? 이 길이 같거든요. 맞지? 그 다음 얘네가 이렇게 가서 여기가 이제 P가 와야 되는 거야. 이 표시하라고. 이 상황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뭐 하나를 여기를 뭐 X라고 했으면 3-X가 되는 거니까. 알았지? 그럼 여기는 X고. 여러분들 그 내심 할 때랑 비슷하게 가는 거야. 똑같진 않아. 알았어? 내심은 뭐까지 똑같아? 이것까지 똑같아야 되는데 얘들은 이제 크기를 조절한 거기 때문에 여기만 같아. 그럼 여기 뭐겠어? 5에서 요걸 뺀 거지. 그럼 2 플러스 X. 그쵸? 이렇게 될 거고. 알았지? 이런 식으로 간다. 그 다음 여기는 뭐냐? 4 마이너스 X죠. 자, 우리는 지금 이걸 구해야 돼. 이제
그러면 여기서 여기다가 수발을 이렇게 내리든, 알았어? 여기서 이쪽에 내리든 여기서 밑에 내리든 내리기 편한 쪽으로 해. 이렇게 가는 것보다 밑으로 내리는 게 보기 편하잖아. 이렇게 하세요. 상관없다고. 여기서 이쪽으로 내리는 것도 똑같아. 알았지? 똑같은데, 자, 님들아, 비율을 찾는 데는 P에서 위쪽으로 수선 내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왜냐면 직각삼각형이 색깔 다르게 해줄게. 여기서 이쪽으로 내리면 이제 직각이 뒤집어져 있지만 닮은 관계를 보기엔 좀 편하거든요. 그죠? 이 큰 직각삼각형이랑 작은 직각삼각형이 딱 길이가 딱 비율이 위치가 똑같잖아. 비율 만들기가 좀 편하거든. 알았어? 그런 게 있고, 처음에 쌤이 그려준 대로 밑으로 수선 내리면 이제 수선이 이게 밑으로 되니까 직각삼각형에서 잘 보이는 거야. 사람마다 다른데 나라면 위로 한다. 나라면 위로. 그리고 이렇게 보면 되잖아. 이렇게. 어지러워. 스트레스와 과로와 노화. 자, 알았지? 어쨌든 상관없어요. 알았어? 그러면 이제 요 직각삼각형에서 뭘 쓰면 돼? 우리 영한 친구 피타고라스를 쓰시면 돼요. 요 길이랑 요 길이만 구하고 피타 쓰면 나와. 루트 상관없어. 어차피 루트 안이 최소면 전체가 최소, 루트 안이 최대면 전체가 최대니까. 알았어? 이렇게 하시면. 그러면 저기서 이제 내가 분명히 비율, 길이 비율이 딱 있을 때 좀 맨날 비례식 그 쓰고 있지 말고 초딩이냐? 이거를 내가 분명히 시작할 때 뭐라 했냐? 비율이 똑같다 했지. 아휴, 이렇게 이거 하고 있는데 잘 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알잖아. 이게 누구라고? 그럼 얘가 뭐겠냐? 즉 2 플러스 x는 어디까지야? 여기야. 여기가 2 플러스 x지, 그지? 그럼 요 놈은 뭐냐고? 5대 4면 5대 4 아니냐? 그지? 5분의 4를 곱하라고. 제발 비례식 세우는 거 그만 좀 하라고. 그럼 이제 쌤 저는 비례식이 편해요. 고집 더럽게 센 거야. 내가 진짜 그런 고집 센 애들 치고 수학 잘하는 애들 못 봤거든. 그러니까 수학 여기가 끝이야. 알았냐? 왜? 지가 머리가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을 지가 지 발로 찬 거야. 편하게 하려고. 수학은 편하게 풀면 무식한 방법이에요. 손이 많이 가는 방법이고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어려운 방법은 쉬운 방법이야. 잠깐만. 어려운 방법이 간단한 방법이야. 머리를 많이 쓸수록 간단한 방법이야. 그게 익숙해져야 돼. 여러분들이 어쨌든 건너야 되는 곳이 삼각함수라는 곳인데 거기는 직각삼각형의 세변의 길이의 비율을 그냥 분수로 표현하는 곳이잖아. 근데 이걸 맨날 비례식을 하고 있으면 거기 가서 이제 어떻게 되냐? 코사인이 헷갈린다고 삼각형 뒤집어 놓으면. 그런 경험 해봤지 중학교 때. 맨날 내가 진짜 옛날에 진짜 어떤 친구도 있었냐면 고3인데도 이게 있으면 이걸 꼭 이렇게 그려야 돼. 고집 더럽게 세 진짜. 고집은 딴 데서나 부리시고요. 알았지? 배울 때는 고집 부리지 마. 처음에 잘 안 되지. 자기가 버벅대니까 자기가 편한 방법 쓰려는 건 맞아. 알았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젓가락 잡는 법, 연필 잡는 법도 사실 그렇잖아. 쌤도 젓가락질 이쁘게 못 하거든. 제대로 하려면 하긴 하는데 어색하단 말이야. 이해를 해. 똑같은 거야. 이거를 누구 대 누구 하다가 도형들이 막 복잡한 걸 하잖아. 그럼 막 뒤집어져 있지. 그럼 비례식 세울 때 앞뒤 바꿔버리면 큰일 나요. 맞지?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삼각함수를 미리 막 사인, 코사인 개념을 쓰지 않아도 되니까 여기에서 큰 거 작은 거만 생각해봐. 제일 큰 게 5고 그 다음이 4야. 그럼 얘랑 얘가 닮음이겠지. 그러면 5랑 4인 거야. 그러면은 여기 구할 때 몇 분의 몇을 해야 돼 얘한테. 이렇게 하면 돼. 이거 연습하시고. 알았어? 됐죠? 그게 코사인이. 4분의 4-x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그죠? 세타. 근데 뭐
그래서 세타로 잡았을 때 코사인 세타가 5분의 4, 사인 세타가 5분의 3, 탄젠트 세타가 4분의 3이니까 그거 이용해서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 길이 나오겠죠? 이거 두 개를 빼면 되니까. 그 다음 요거는 사인이거든. 5대 3. 그지?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보면 4-x에 5분의 3을 곱하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 이용하는 친구 피타를 쓰세요. 알았지? 그 다음 진짜 이거 빼고 막 피타 쓰고 겨울에 쌤한테 수업 들었던 친구들 쌤이 분명히 코사인 법칙 증명을 해줬어요. 그 증명 방법이 정확하게 이겁니다. 정확하게 이거였어요. 그냥 삼각형에다가 수선 빵 내려가지고 여기서 만든 다음에 이쪽에서 마지막 피타 그걸 한 거야. 무슨 뜻이야? 무식한 방법이란 얘기지. 어쩔 수 없어. 고1 과정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 근데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 문제를 푸는데 무슨 뜻이냐면 니네가 2차 방정식을 푸는데 근해 공식을 안 쓰고 완전 제곱식을 만든 다음에 넘겨서 루트 씌워가지고 그 하는 거랑 똑같은 걸 한 거야. 물론 어쩔 수 없어. 서수형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한다고? 이거 쓰면 세골 안 찬다고. 알았지? 교무실로 아니 교무실로 불려가. 너가 그거 미분으로 푸는 거랑 뭐가 다른데? 불려간다고. 미분은 수투고 얘는 수원인데. 알았지? 그러니까 객관식으로 나왔을 때 답을 빨리 내려면 코사인 법칙을 쓰면 좋은데 뭐냐? 수원 한 사람만. 대부분 했잖아. 코사인 세타 5분의 4. 그래서 삼각형이 있을 때 AB 세타면 요 길이 x를 구하는 방법이 x제곱이 뭐였냐면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 완전 제곱식. 걷다가 코사인만 곱해.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외우는 방법이야. 피타 맞지? 피타로 증명을 하긴 하는데 잘 봐. 요까지가 모양이 어때? 완전 제곱식이죠? 뒤에다가 코사인만 곱하면 외우죠. 어쨌든 그냥 해볼까? 요 a가 누구예요? 요 3-x. 요 x를 이제 뭘로 할까요? 앙으로 할게요. 앙제곱이야. 앙제곱이 4-x제곱 플러스 b가 누구였지? 요 길이. 그러니까 이렇게 잘라서 여기 쪼갠 다음에 피타 쓰는 게 아니라 요 전체 길이 2 플러스 x. 그래서 내가 이거 보자마자 코사인 법칙 떠올랐던 거. 마이너스 2에 4-x 2 플러스 x. 네가 어차피 이렇게 해가지고 뺄셈 한다면 피타 써도 똑같아. 거기다 코사인 역과 얼마였어? 이게. 이거 피타 쓰자니? 이거 나와. 바로 이차함수 나왔잖아. 알겠지? 이거 하시면 돼요. 배운 사람들은 써먹어라. 오늘 처음 보는 사람들은 안 써도 괜찮으니까.